자, 반갑습니다. 대성마음의 학생 여러분. 사탐은 언제나 여름, 최여름입니다. 자, 여러분 3월 모의고사 치르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어땠나요? 좀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그죠? 어떤 학생들이 시험을 응시했냐에 따라서 그 난이도가 달랐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줄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첫 모의고사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고3이 올라가고 나서 이제 첫 모의고사를 했는데요. 이제 이 3월달은 이제 그 평가원, 수능을 출제한 데서 출제한 게 아닙니다.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출제를 한 모의고사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가 있고요. 이제 앞으로 너희가 이제 모의고사를 볼 게 이제 4월 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이 있고요. 9월 달이 있고 10월 달이 있고 11월에 이제 수능이라는 것을 응시할 수 있게 되죠. 그죠? 근데 이 모의고사에서 진짜 모의고사는 이 6월 모의고사와 이 9월 모의고사와 이 11월 수능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진짜 모의고사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다 중요하고 다 어렵습니다. 평가원 박사님들이 낸 진짜 수능 문제들이기 때문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3월, 4월, 7월, 10월 달 모의고사는 그냥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교육청 모의고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3월 달이 이제 서울시, 이번에 서울시에서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이 이제 경기도에서 냅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인천시, 그 다음에 10월 달이 서울시에서 다 출제를 하는데 전부 다 수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의고사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선생님 기출싹 씹어불자에도 이 교육청 모의고사는 전부 다 제외했어요. 전혀 수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의고사인데, 그런데 너희들 어떤 기초 역량을 확인하는,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뭐 나쁘지는 않은 모의고사다. 하지만 수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모의고사다라는 겁니다. 이 3월 모의고사가 어려웠던 학생, 너무 어렵다, 정법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아직 개념을 완강을 아직 안 한 학생들이거나, 그죠? 또는 개념을 완강했는데 기출을 아직 안 푼 학생들, 이 학생들에게 당연히 3월 모의고사가 어려웠겠죠. 하지만 이 개념과 기출을 한 바퀴 이상 돌린 학생들은 이 3월 모의고사는 거의 15분에서 20분 내지 안에 다 풀었어야 됩니다. 그죠? 너무 쉬웠어요.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15분 만에 다 풀었습니다. 너무 형편없는 문제들이었다, 재수생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안 본 학생들도 사실 많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얘들아, 지금 아직 늦지 않았거든. 아직 늦지 않았는데 이제 3월 말이잖아. 아직 늦지 않았는데 이 개념과 기출을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제일 멍청한 애들이 뭐냐면 개념만 듣는 애들이 정말 멍청하고, 더 멍청한 애들은 개념 듣는데 기출을 푸는 게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문제지를 푸는 애들, 이 애들은 더 멍청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는 내신만 할 건데 내신만 할 건데 굳이 기출문제 풀어야 되나요?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또 다른 문제집도 있잖아. 뭐 말을 안 하겠지만 그거 풀면 안 된다고. 기출 푸세요. 내신 대비도 기출, 수능 대비는 당연히 기출이고, 알겠니? 이 기출에다가, 알겠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출은 무조건 풀 수 있도록 하고요. 기출에다가 수능 특강 가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알겠죠? 수특 가미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수능 완성이 나오겠죠? 6월 달에. 이 수능 완성까지 가미해야 됩니다. 선생님, 이거 세 개 다 하면 그럼 뭐 해야 되나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기출 한 번 더 해요. 기출 한 번 더. 알겠죠? 오히려 요게 더 나아요. 알겠죠? 기출 안 한 학생들은 진짜 멍청한 애들입니다. 기출도 안 해놓고 선생님 3월 어려웠어요. 기출하면 정말 쉬워요. 훨씬 쉬운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었으니까. 알겠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4월 모의고사 보겠지만 이것 또한 형편없는 모의고사입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뭘 목표로 잡냐? 이 6월 모의고사. 알겠죠? 이 육모를 위해서 달려야 돼요. 3월 달에 막 1등급 맞으면, 이제 나 선생님 이거 1컷도 안 봤어, 사실은. 1컷.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제 45점으로 이제 해놨더라고요. 이제 보긴 봤습니다. 근데 45점이지만, 나 45점, 47점, 나 48점, 뭐, 50점, 1등급 맞았다고. 이게 당연한 거야, 여기는. 만점을 맞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3월 모의고사는. 알겠죠? 그렇게 보면 되고요. 4월 달도 의미가 없는 모의고사고, 이 6월 모의고사가 진짜고요. 이 6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는 최소 6모 보기 전까지는 개념과 기출을 이래독 해야 됩니다. 최소.
알겠어요? 최소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6월 넘어가면서 좀 더 심한 커리를 탈 수 있도록 하고, 뭐 또 수특, 수완 또는 기출을 한 번 더 푸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9월 달에는 진짜 수능을 본다는 마음으로. 알겠죠? 10월 모의고사는 의미 없죠. 이 10월 모의고사가 그 자살 방지 모의고사라고 말을 해요. 수능 전에 이때 10월 달에 서울시에서 어렵게 되잖아요. 그럼 얘들 막 자살하네 해가지고 10월은 이 중에서 제일 쉽습니다. 이게 3월 모의고사는 사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 서울시에서 너희들이 이제 고3 올라와가지고 이제 딱 첫 모의고사잖아. 첫 모의고사다 보니까 서울시들이 야, 이 정도의 난이도가 3월 모의고사다라고 딱 한번 때려요. 약간. 그러니까 2학년 때 모의고사는 존나 쉬웠잖아, 진짜로. 뭐, 그거는 아무나 풀 수 있는 거지. 그지? 3월 모의고사, 즉, 3학년 모의고사는 이 정도다이라고 한번 딱 때리거든요. 근데 오늘, 이번에 본 모의고사는 이 정도 딱 때리는 정도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정법 수준치고는 사실 좀 난이도가 낮았다. 선생님은 지금 선생님의 개념과 선생님의 기출을 병행한 학생들의 기준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는 학생도 당연히 어렵지, 이게.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은. 그죠? 공부 안 하는 학생은 해설 강의 볼 필요도 없어요. 알겠죠? 공부를 하고 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해설 강의를 찍을 건데요. 총 14문제를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6, 그러니까 사실 뭐 문제를 해설하는 것도 사실 웃긴데요. 14문제만 딱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나머지 6문제 정말 할 필요도 없어요. 알겠죠? 왜 이건 안 해줘요? 물어보지 마세요. 알겠죠? 할 필요가 없으니까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1번 문제는 제끼고요. 봐봐요. 선생님도 이렇게 있잖아요. 시험지가. 그죠? 다 풀어봤단 말이야. 그죠? 자, 봅시다. 1번은 제끼고 2번부터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보면 자, 우리나라 헌법기관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찾으라 했고요. 이 헌법기관 있죠? 그 각 장들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나 뭐 국무총리, 뭐 장관, 뭐 헌법재판소장, 뭐 감사원장 이런 것들 전부 다 헌법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알겠죠? 헌법기관. 기관이니까 뭐 건물이 있는 것만 아니야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자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A는 국가 세입 세출의 결산을 검사한다고 했네요. 세입 세출의 결산 검사권은 감사원입니다. 그죠? 감사원이고요. 자, 세입 세출 결산을 심사하는 건 국회죠. 그죠? 그래서 감사원에서 세입 세출 결산을 검사하고 그것을 국회로 보냅니다. 그죠? 그리고 그 결과를 B와 C에 보고한다 했는데 그러면 감사원이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하고 그것을 국회에서 보내고 국회가 그걸 심사한단 말이야. 세입세출 결산 심사. 그래서 국회에 보낼 수도 있고 또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사원이 대통령에게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B와 C는 국회 아니면 대통령이겠구나 라고 바로 연장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B는 D의 제청으로 국무위원 중에서 얘는 국무위원은 장관을 말하는 겁니다. 장관.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한답니다. 아, 그러면 행정각 부처의 장관, 교육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등등 여러 장관들 있잖아. 이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B는 대통령이 되겠죠? 자, 그리고 D는 국무총리가 되겠죠? 그리고 C 볼게요. 자, C는 A회장이 감사원장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면 이 새끼가 아직 누군지 모르겠는데 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직무 집행을 했다면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을 결정하는 건 국회가 됩니다. 알겠죠? 탄핵을 심판하는 건 헌재입니다. 탄핵을 심판하는 건 헌재고요. 탄핵을 의결하는 건 국회다. A, B, C, D가 다 나왔네요. 자, 1번 볼게요. 자, A는 감사원은요. B의 대통령에 소속이 돼 있죠. 그죠?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감사원은. 알겠죠? 직속이란 말은 소속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소속되어 있지만 직무상으로 독립된 기관이다. 1번이 정답입니다. 그죠? 1번이 정답이 아니죠. 만능선지죠. 만능선지.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자, 2번 볼게요.
자, 이 B는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1을 요구할 수가 있다. 그죠? 대통령은 있잖아. 국회에서 통과할 법률안을 다시 의결에 너희 한번 빠꾸 시킬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게 제2 요구라고 하고 환부 거부라고도 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선지고요. 자, 3번. 자, C는 국회는 A의 장민, D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가지고 있죠. 국무총리, 감사원장을 임명할 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알겠죠? 또 하나 더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이렇게 5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이 가능합니다. 임명 동의권 맞는 선지고요. 자, 4번 볼게요. 자, D는 국무총리는 국무위원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무위 장관이죠. 얘들아, 여기도 보면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중에서 행정각부의장을 임명한다 했잖아. 제청,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추천한다고 장관을 임명할 때. 그러면 해임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해임을 건의하는데 누구한테 건의하겠니? 대통령이 건의하겠지, 당연히. 제청도 대통령이 하는데. 그죠? 그래서 C에 건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대통령, B에 건의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선지죠. 자, 5번. 국무회의에는 헌법 최고의 심의기관입니다.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에요. 국무회에서는 대통령이 의장이고 국무총리가 부의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3번. 우리 학생들 숫자만 나오면 싫어하죠. 우리 문과 학생들, 그죠? 숫자만 나오면 싫어해요. 와, 왜 사회를 푸는데 도대체 숫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죠? 하지만 수학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수학이 아니라는 거. 간단합니다. 자, 자료는 서로 다른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갑국과 을국이.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제와 을국의 의원내각제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보니까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갑국의 경우는 A당이래요. 뭐 총리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그러겠죠. A당에서 소속이 됐대요. 행정부 수반이. 을국에서는 B당에, 스몰 B당이죠. 이 B당에서 행정부 수반이 나왔대요. 그런데 보자, 얘들아. 일단 이 갑국 같은 경우를 보면 뭔가 도출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딱히 나온 게 없는데요. 이 을국을 보면 추론할 수가 있죠, 얘들아. 만약에 이게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라면, 을국에서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라면 이 A당, 스몰 A당, 이 스몰 A당에서 행정부의 수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잖아요. 여기서 단독 내각을 구성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을국이 스몰 B당에서 행정부 수반이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을국은 대통령제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말이 됩니다. 을국은요. 알겠죠? 을국은 대통령제밖에 될 수가 없구나. 그러면 갑국은 뭐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대가 나올 수 없지. 서로 다른이라고 말을 했잖아. 그죠? 갑국은 그럼 여기서 의원 내각제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 A당에서 의석률이 40%인데 행정부 수반이 나왔다면 연립내각 했겠구나 라고까지도 연장 해석이 바로 대조합니다. 물론 이제 A당, B당이 연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A당, B당의 연합은 가능하지만, 연립정부가 가능은 하지만 이 두 개의 정당은 약간 좀 큰 개념이, 큰 정당들이기 때문에 이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A, B는 합치긴 좀 힘들겠지만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두 개 합쳐서 여기서 내각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또는 A 플러스 C당이 될 수도 있겠죠. A 플러스 D당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해봤자 45%니까 과반수가 안 되죠. 물론 뭐 A, C, D당 세 개가 묶어서 연립도 가능하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자, 갑국의 의회 의원을 강요를 겸직할 수 있다. 갑국은요, 의원 겸직이 가능하죠.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니까요. 바로 1번 꺼잡을게요. 자, 2번. 자, 을국의 행정부 수반은 의회 의원 중에 선수야. 이거는 지금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꺼지라고 하고요. 3번. 자, 갑국은 을국과 달리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이 인정된다. 이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 특징입니다. 대통령제 특징. 그래서 갑국은 을국과 달리, 을국은 갑국과 달리로 해야 맞겠죠? 자, 4번.
의회 해상권은 의원 내각제 특징입니다. 의회 해상권.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A당은 D당과 연합해서 연립내가 구성할 것이 아니지. A당과 D당을 연립해도 안 됩니다. 해도 안 돼요. 과반수가 안 넘었기 때문에. 알겠죠? 해도 안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죠. A당, B당, A, C, D 하든가. 그죠? 아무튼 A, D당 연립내가 해도 안 됩니다. 현재모습은 선출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자, 근로계약서죠. 일단 볼게요. 일단 을은 17세입니다. 17세는 연소근로자입니다. 우리 그 근로자 파트에서는 항상 이 연소근로자 나이를 잘 알아야 돼요. 17세까지입니다. 미성년자 아니에요. 알겠죠? 미성년자 중에서 18세 미만입니다. 즉 17세까지 15세 미만은 이 근로가 안 되게 돼 있죠. 물론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있다면 일을 할 수 있지만 어떤 그런 아역 배우들 이런 애들 있죠. 하지만 일단 15세 미만을 제외한 15, 16, 17 15, 16, 17은 연소근로자입니다. 15, 16, 17은요. 선생님은 18세는 미성년자인데 그러면은 연소근로자와 똑같은 근로 조건을 부여받나요? 성인과 똑같습니다. 알겠죠? 18세는요. 물론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떤 청소년 유해업소라든가 불가한 이런 데는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사용자 갑과 여기서 사용자 말은 사장님을 말합니다. 사장님. 알겠죠? 사장님 갑과 근로자 을 연소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대요. 자, 계약 기간 2달 정도 되죠. 문제 없습니다. 자, 근무 장소, 근무 내용 문제 없어요. 술집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자, 근로시간 10시부터 18시까지 일을 했네요. 그러면 총 이 치킨 매장에는 8시간 동안 있는 거야. 8시간 동안 있는 건데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시간은 빼는 거예요. 즉 하루에 7시간 근무하고 있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매주 6일 근무한대. 여기서 문제가 있죠. 매주 6일이면 6, 7에 40이잖아요. 연소 근로자는 하루에 7시간, 즉 일주일에 35시간 근무 가능하고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하루에 1시간씩 5일 5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맥시멈 40시간 근로가 가능한데 6일하면 6, 7에 40이 아니냐.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 알겠죠? 월요 휴무 문제 없고요. 시급 8,000원 개새끼죠. 최저임금이 8,720원인데 시급이 8,000원 준다? 개자식입니다. 진짜 얘들아 이런 사장들이 많아. 애들이 있잖아. 막 연소근로자 이런 15살, 16살 이런 애들이 이제 알바로 가잖아. 그럼 사장님들이 야 너는 미성년자니까 8,000원만 받아라. 7,000원만 받아라. 그럼 애들이 이제 알바할 때도 별로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할게. 야 너는 어리니까 8,000원 줘. 말 개 같은 소리예요. 알겠죠?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 받아야 합니다. 알겠죠? 문제가 있으면 시간당 8,000원 안 돼요. 알겠죠? 자, 계약 종료일에 일괄 지급은 안 됩니다. 한 달에 일정한 날짜에 매달 1회 이상 지급해줘야 해요. 이것도 개소리고요. 자, 매장 운영 상황에 따라서 임금은 치킨 교환권 안 됩니다. 돈으로 줘야 돼요. 통화 형태로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문제가 많은 지문이네요. 아시죠? 자, 볼게요. 자, 기업 어딨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모가 직접 체결 안 됩니다. 왜냐면 예전에 그 아동 노동 착취가 되게 심했어요. 그죠? 막 계모분들도 있고 막 해갖고 너 이래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 되고요. 임금을 청구하는 것도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되고 본인이 수령해야 되고요. 수령 청구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도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됩니다. 대리 수령, 대리 청구, 대리 체결 안 됩니다. 안 돼요. 알겠죠?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부모도 믿지 마세요. 알겠죠? 자, 2번 볼게요. 자, 니은은 10시부터 18시요. 니은은 1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죠. 7시간 했으니까요. 휴게시간 생각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아요. 8시간 치킨집에 있었지만 내가 알바생이 8시간 있었지만 7시간만 일을 한 겁니다. 1시간이 휴게시간이에요. 집에 갔다 와도 상관없어요. 목욕탕 갔다 와도 PC방 가서 놀다 와도 됩니다. 알겠죠? 상관없어요. 그때는 임금 안 주니까요.
자, 그 다음에요. 이것도 그래서 초과한다. 아니죠. 자, 옳은 거 찾으라 했죠. 자, 3번 볼게요. 자, 니은과 디귿을 고려할 경우. 자, 이 니은과 디귿을 고려할 경우는 일주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했죠. 그렇죠. 초과했죠. 법정 근로 초과했죠. 3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설명했기 때문에. 자, 4번. 자, 을은 니을에 합의했으므로 법정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있다. 개소리 하지 말아라. 합의했어도 나중에 쌤이 한다. 사장님 다시 돌려주세요. 8조 나머지 725 시급해갖고 다시 돌려주세요. 왜 거짓말 쳐요? 라고 해야죠. 뺨을 쳐버려야 됩니다. 안 준다고 하면. 나한테 전화하세요. 다 받아줄라니까요. 자, 5번 볼게요. 자, 미음은 어디 있니? 계약 종료일에 일괄 지급, 비읍, 임금을 치킨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거, 근로기준 둘 다 위반입니다. 둘 다 위반이에요. 아우, 화납니다. 갑자기 이런 거 보면요. 자, 5번 볼게요. 5번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알죠? 좀 더 어렵게 내면 낼 수 있었어요, 사실은. 예? 자, 5번 볼게요. 자, 이 파트를 이제 좀 약간 이건요, 애들이 이제 딱 해석을 좀 해줘야 돼요. 해석을 얘들아 보자. 자, 일단 우리나라 헌법기관입니다. A의 결정문 중, 자, A의 결정문 중이라고 했습니다. 뭔가를 어떤 결정한 문서라는 말이죠. 결정문 중 일부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 찾으라 했는데요. 자, 보니까 제청법원, 어떤 걸 제청했다고 요구한단 말입니다. 제청한 법원이 네모네모 지방법원이고 제청 신청인이 갑이구나 라는 거 알고 있고요. 자, 제청법원의 위헌 제청 이유라 말했는데 여기서 이유는 결론을 내린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결정을 내렸고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자. 자, 이 사건의 법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여기 좀 운전면허 있잖아요. 이걸 부정한 수단으로 막 컨닝을 했다라든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대리해갖고 이제 나랑 똑같은 쌍둥이 형이 막 갖고 운전을 해주고 옛날에 이런 경우 많이 있었어요. 그죠? 하면 구체적 사안과 개별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할 여지 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운전면허 얘들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근데 한 개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했다면 나중에 걸리잖아? 그럼 이것만 취소시켜야 되는데 그동안 땄던 거 진짜 자기가 땄던 거 올 취소해보면 돼. 약간 억울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희들이 이제 컨닝을 하잖아. 시험 볼 때 컨닝을 하면 국어를 컨닝했어. 그럼 학교에서 컨닝하면 국어가 점수가 빵점 되거든요. 빵점 처리됩니다. 0점 처리되는데 지금 자기가 맞아 수학, 영어, 과거, 영어 다 빵점 처리해버린대. 야,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수능은 물론 수능은 아예 끝납니다. 수능 이제 컨닝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과하지 않냐. 헌재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 이는 피해자의 최소성 및, 과잉금지의 원칙이 나왔네요. 그죠?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한다. 라는 결정을 내렸답니다. 위헌 제청 이유에 대해서. 알겠죠? 맞죠? 이게 선지가.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심판을 법원이 제청한 거구나. 그래서 이런 위헌이구나. 라는 결정을 내렸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보면, 자, 갑이 개인입니다. 갑이 어디다가? 갑이 네모네모 법원에다가 네모네모 법원에다가 뭘 신청했냐? 위헌 법률 심판 좀 해주세요 라고 제청을 신청하는 겁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왜? 위헌법률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잖아요. 헌재에서 하는데 이
갑이 헌재에다가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대신에 법원아 네가 좀 청구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신청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제청 좀 해줘 라고 신청을 법원에다 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 법원이 한번 필터링을 거쳐가지고 이거 한번 위헌 여지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 라고 하면 법원이 오케이 좀 기다려봐라 라고 해가지고 이 헌재에다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권자는 법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다 라는 거. 이 갑의 신청서를 법원이 수용하면 여기를 보내고요. 법원이 그런데 이럴 수 있죠. 아니 이게 왜 위헌이야 이 새끼야, 안 돼! 안 해줄 거야! 라고 빠꾸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바로 기각할 수도 있죠. 그럼 갑은 얼마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후의 수단으로 위헌심사형 헌법 소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이제 빨리빨리 하려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 실제로 개념 때는 이렇게 안 합니다.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럼 1번 볼게요. 자, 1번. 자, 갑은 A의 제청 신청을 했다. 갑은 A가 지금 어디니? 헌재죠? A가 헌재인데요. A의 한 게 아니라 갑은 법원에 신청을 했다라고 해야 맞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자, 2번 볼게요. 자, A에서는 위헌법률 심판이 이루어졌다. 맞죠? 3번. A가 위헌 결정을 해당 법정을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헌재에서 내렸기 때문에, 결정했기 때문에. 4번. 자, 제청법원은 해당 법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라는 거. 법원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헌재에다 보냈겠지, 당연히. 그죠? 뭐 그런 이유도 뭐 나와 있고요. 헌재 이유도 나와 있고요. 그죠?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은 4가지가 있죠. 어떤 목적의 정당성,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수단의 적절성 또는 수단의 적합성이라고도 말합니다.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어떤 보호받아야 될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주에서 공익이 더 커야 된다라는 거. 자, 5번. 자, 갑의 제청 신청이 기각된 경우 헌법 소원 심판 청구 가능하죠. 여기서는 이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라는 것까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갑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할 때는 반드시 재판 중일 때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면 좀 더 완벽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 할 건데요. 좀 7번 좀 지우고 할게요. 자, 7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A는 B가 소유한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자, 여기다 쓸게요. 자, B가 소유한 건물을 임차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대요. 누가? A가요. 그죠? 자, 그러면 B가 지금 현재 소유자구나. 건물의 소유자, 진짜 실소유자, 소유하고 있는 사람. B가 소유자고 A는 거기를 현재 점유하고 있죠. 점유자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다가 식당 바닥으로 파손된 식당 바닥으로 넘어져 전체 사주의 상해를 C가 입었대요. C가. 그리고 한편 A의 식당 종업원인 D는 종업원이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이때 A는 그러면 B의 점유자이면서 B의 건물을 점유한 A는 점유자이면서 D의 사용자구나. 그죠? 식당 사장님이죠. A는 그러면 사용자가 되는 거고요. D는 피용자겠죠? 직원이니까요. 피용자. 그런데 종업원인 D는 뜨거운 음식을 나르다가 실수로 엎질러 손님 E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대요. 자, 이 C와 E는 입은 손해에 대해서 A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C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A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일단 C는 A에게 어떤 공작물 점유자 책임으로 물을 수 있고, 근데 A는 공작물 점유자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물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무과실 책임이 아닙니다.
이 A가 C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A가 나는 주의 감독을 충실히 다 했다라는 걸 입증하잖아요. 그러면 면책이 되고 그게 이제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B는 소유자는 주의 감독 의무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무과실이어도 과실 없는 무과실이어도 그냥 바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무과실 책임은 B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A가 아니라 B다라고 해야 바꿔줘야 맞습니다. 자, 2번. 자, C는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A가 아닌 B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아니냐 순차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A한테 갔다가 A가 주의감독 의무를 잘했다고 입증을 해버리면 빠꾸 시키면 이 C가 B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번은 틀렸고요. 자, 3번. D에게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D는 이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 아니지. 고의 또는 과실이에요. 이거 과실 있잖아요. 실수로 했잖아요.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고의는 일부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자, 4번. 자, D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야 이는 A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자, 보면 얘들아. 이 직원이 있지. 이 직원과 이 사이에 뭐가 성립이 돼줘야 되냐면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이 돼줘야지 이는 일반 불법 행위로 피용자에게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있는데 통상 직원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죠? 돈이 없으니까. 물론 돈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는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특수불법 행위로. 특수불법 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가 있는데, 이 D가 잘못한 게 있어야 사장님이 물지. 만약에 D와 E 사이에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이 안 되면, 피용자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말이거든. 그럼 사용자한테 물을 수는 없죠. 말이 안 되죠. 여기가 일단 D와 E 사이에 일반 불법행위 성립이 돼줘야 E는 A에게 특수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직원이 잘못한 게 있어야지. 여기가 돼야 여기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여기도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D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돼야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야 E는 A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5번. E는 A와 D에게 특수불법행위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자, A, C는 각각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 중 하나인데요. 자,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가라는 질문에 B의 C의 응답은 우리 조교 시즌의 응답이죠? 질문의 응답입니다. 우리 조교가. 응답은 땡땡으로 갔다 했는데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가는 정당밖에 없죠. 그러면은 네 하나밖에 나올 수 없는 건 A니까 A는 정당이구나. B와 C는 이익 아니면 시민집단이라는 말이네요. B와 C는요. 아직은 모르고요. 자, 정답은 그러면 이 B와 C는 아니오로 갔다까지 알 수 있겠죠? 자, 나라는 질문에 C와 달리 A, B의 응답은 예로 같다라고 말을 했네요. 그럼 여기 이제 나가 뭔지 들어갈 수 있어야겠죠? 자, 가에는 얘가 들어간다 꺼지고요. 자, 2번. 자, B가 시민단체면 C가 당연히 이익집단이 되겠죠? 자, 나의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가 했는데 선생님이 이것도 개념서에서 말을 해줬습니다.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가에서는요,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입니다. 선생님 정당은요? 정당은 아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정당은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지 않아요.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입니다. 그리고 실제 현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정당은 아닙니다. 대의제가 나오면서 사실은 정당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 정당이 곧 대의제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가 없다.
없다가 당연히 맞겠죠. 왜? 아까 전에 A, B가 예라고 했으니까요. 대의제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시민단체가 이익집단과 정당은 아니다라는 거. 자, 3번. C가 이익집단이면 나의 집단의 특수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거 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공익을 우선시하는 건 정당과 시민단체입니다. 응답이 예로 갔네요. 이익 집단은 공익보다는 특수이익, 개별적 이익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자, 4번. 자, B와 C는 이게 사실 이거 안 봐도 이것만 보면 정치, 사회화 기능은 다잖아. 오리잖아. 그지?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이것도 딱 봐도 알지. 그러니까 이거 다 없이 4번, 5번, 3지만 나왔어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그죠? 자, 사회화 기능은 셋 다 기고요. 정치적 책임이 지는 것 정당 하나만입니다. 정당 하나만인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걸러내야 할 게 법적 책임이라는 말과 다릅니다. 법적 책임은 셋 다입니다. 알겠죠? 법적 책임은 셋 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습니다. 정치적 책임은 정당만 진다라는 거. 자, 9번 볼게요. 자, 땡땡구는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에 대해서 요즘 자주 출제가 나오고 있네요. 자, 땡땡구는 해수 담수와 수돗물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이 이 사업에 지역사회에 과도한 부담을 줄 것이라 판단해서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실시해서 어떤 의결을 할 건지에 대한 투표, 그죠? 투표 실시를 해서 땡땡 군수에게 청구했다라는 겁니다. 아, 주민 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고요. 자, 세모시의 주민들은 생활 폐기물 에너지와 시설의 악취와 오염을 발생시킴에도 세모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땡땡 시의회의 일부 의원들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시의회 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방관하고 있다며 해당 의원들의 직을 상실시키기 위한 투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했다. 이거는 뭐를 말하고 있냐? 주민 소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민 소환이 뭐냐면 어떤 법률을 위반한 의원들이라도 잘 안 해. 일을 안 해. 이런 나쁜 애들 있잖아요. 공직자들. 그죠? 이런 애들은 너 이리 와. 소환을 합니다. 소환. 너 이리 와 해가지고 주민 투표에 붙여요. 투표에 붙여가지고 일정한 득표를 얻으면 해임까지도 가능한 경우. 이걸 바로 주민 소환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거. 이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지만 안 냈어요, 어렵게. 자, 보자. 여기서 주민 소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모시의회의 일부 의원들이라고 했죠. 여기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역구 의원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까지 체크할게요. 자, 기억. 자, 기억은 어딨냐? 주민투표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처리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 수단이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단입니다. 주민투표요. 맞고요. 자, 니은은 군수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권을 가진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권은요, 의회가 가지는 겁니다. 의회. 조례를 제정하고 이 제자도 잘못 썼네요. 그죠? 제자도 잘못 씁니다. 어인데요. 너희는 잘 안 보이죠? 자, 제정 및 개폐권을 가진다는 의회가 가집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군수는요, 그 규칙을 제정합니다. 규칙이요. 자, 디귿 볼게요. 자, 디귿 어디냐? 이 시의원들 있죠. 시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죠. 그죠? 이 군수는 집행기관, 행정기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어떤 안을 의결하면 행정부, 이 군수가 집행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이 그러면 기억 디귿이네요. 자, 니을을 통해 주민들은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다. 아닙니다. 국회의원 파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회, 시의회, 뭐 구의회, 군의회 이런 거 있지, 도의회 이런 거, 이런 의원들을 말하는 거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파면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10번. 이 문제가 이제 신기하게도 이제 원래는 이제
그 평가원에서는 20번 고정 문제로 나오는데요. 여기 교육청에서는 10번으로 출제를 좀 했네요. 선생님과 같이 함께 기출싹 씹어불자를 푼 학생들은 눈 감고 풀어 쓴 난이도입니다. 실제로 너희들이 고3 학생들이 이것을 이제 맞았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평가원은 절대 이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나왔어요. 다 알려줬고요. 뭐 꼬은 거 없습니다. 지엽적 없어요. 아무것도 어렵게 출제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걸 맞았다고 해가 예 맞았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알겠죠? 이제 막 정법에 발을 담근 학생들인데 이 정도는 맞았다 잘했습니다. 하지만 수능엔 도움되지 않는 선거구 분석 문제다 라는 거 알려줄게요. 자 그러면 보자. 각국 의회는 지역구 의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차기 의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 자, 개편안은 현행의 의회 의원 정수 200석을 유지하되 200석. 개편안은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은 각각 100명씩 선출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전국구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득표율에 따라서 정당에 배분하도록 하는 게 이것도 좀 약간 어렵게 할 수 있는데 너무 쉽게 했습니다. 그죠? 자, 현행과 개편안의 지역구 선거구 수는 100개로 동일하고 현행의 지역구 선거구나 당선자 수는 개편안의 2배이다. 자, 그래서 자, 현행이 있고요. 현행대로 하고 그 다음에 개편안으로 할게요. 개편안으로 하는데 총 의원 수는 의원 정수 총 의원 정수 200석을 유지하되 라고 했으니까 총 200석이구나. 여기도 200석이구나. 여기도 200석인데 여기는 지역구 플러스 비례대표까지 포함한 거다. 여기는 지역구만 있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의원의 100명씩 선출하고요. 그 다음에 현행과 개편 지역구 선거구 수는 100개로 동일하네. 선거구는 100개인데 의석은 200석이네. 아 여기는 중대선거구, 중선거구 제도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개편하는 지역구는 소선거구 제도구나. 100개의 선거구에서 지역구 100명을 당선시키는 거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100명씩이니까요. 자 그러면 보자. 그리고 가와 나는 정당 득표율에서 일단 별표를 쳐놓을게요. 자, 정당 득표율의 의석률을 뺀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면 되잖아. 자 일단 다 읽고 할게요. 자, 가는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고 나는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에 의회 의원 선거 결과다. 최근 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은 A, B, C, D가 4, 3, 2, 1시, 40, 30, 20, 10%이다. 가와 나의 정당 득표율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자. 현행대로 하면 A, B, C, D 했고요. 정당별 득표율을 보면은 그대로 40, 30, 20, 10%란 말 아니야. 그런데 이 득표율에서 의석률을 뺀 게 이거래. 득표율이 나와 있는데 의석률을 뺀 게 이거래. 그러면 A당 보자. A당이 지금 현재 10%잖아. 이 A당의 10%는 득표율 40에서 의석률 몇을 뺀 게 10이냐? 40 빼기 X는 10이야. X는 몇이야? 30이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수학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했다면 몇이 나오냐? 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잠깐만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려볼게요. 자, 편집 안 하고 바로 갈게요. 자,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컴퓨터가. 자, 보자. 그쵸? 맞죠? 자, 그러면 몇이 나오냐? 여기는 의석률은 30이 나오겠죠? B까지만 해줄게요. 30에서 의석률 몇을 빼야 마이너스 10이 나오겠니? 30 마이너스 빼기 X는 마이너스 10이래. 그럼 40이겠죠, 당연히. 맞죠? 이게 맞죠? 그리고 그대로 쓰면은 25, 5가 나옵니다. 25, 5가 나오고요. 그러면
득표율이 나왔고 의석률이 나왔어요. 그러면 의석 수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률과 수는 달라요. 알겠죠? 이 30%는 100명 중에 30명이란 말이니까 전체 200명 중에 30%는 3, 2, 6, 60명이란 말이죠. 의석 수, 그죠? 60, 그럼 여기는 80, 여기는 50, 여기는 10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개편안 볼게요. 자, 개편안도 똑같은 원리 하면 됩니다. A, B, C, D고요. 아까 그 득표율이 똑같다 했잖아요. 그래서 득표율은 40, 30, 20, 10이고요. 의석률도 똑같은 원리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적을게요. 그냥 적으면 35, 35, 25, 5 나옵니다. 35, 35, 25, 5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총 의석수가 나옵니다. 총 의석수 볼게요. 자, 200명 중에서 의석률 A정당은 35%를 차지했대요. 그러면 총 의석수는 70이겠죠. 맞죠? 여기도 70이고요. 여기는 50이고요. 여기는 10이라는 말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총 의석수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각각 100석씩 포함한 총 의석수잖아요. 전체 200석. 그죠? 지역구 의석수 100석과 비례대표 의석수. 근데 아까 보니까 비례대표 의석수는 비례대표는 어떻게 배분하냐? 득표율에 따라서 정당에 배분해 준대요. 득표율에 따라서. 그러면 그대로 40, 30, 20, 10 아니야. 그럼 지역구가 나오지. 40 플러스 뭐가 70이야? 30 아니야. 그죠? 여기는 40이고요. 여기는 30이죠. 여기는 빵이네요. 문제가 끝났습니다. 정리가 들어갔죠? 문제가 끝났죠? 자, 그럼 선생님 이걸 좀 여기 밑으로 내려서 쓸 걸 그랬네요. 자, 바로 문제 한번 띄워주세요. 현지. 자, 1번. 자, 현행과 달리 개편안의 지역구 선거구 제도는 동일 선거구 내에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 이거는 더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했고 개념 때도 따로 써줬습니다. 알겠죠? 따로 써줬고요.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 중대선거구제도입니다. 중대선거구제. 이건 아니다. 선거구 간 당선자 간의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하는 건 소선거구제도다. 라는 것.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자, 현행에서 최다 의석을 차지한 정당. 현행에서 최다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비당이네요. 비당은 차지한 정당은 과소대표다. 과대대표다. 득표율과 의석률 과대됐죠. 여기는 과소, 여기는 과대, 과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과소가 아니라 과대대표됐다. 30% 얻었는데 의석률은 40% 얻었어. 개이득된 거 아니냐. 그죠? 예를 들어 A당 득표율은 40%인데 의석률은 30%였어. 얘들은 그냥 바보가 된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개편안이죠. A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 개편안에서 A당 볼까요? A당은 총 70석을 차지했죠. 과반 의석이 아닙니다. 3번도 꺼지고요. 자, 4번. 자, B당은 A당과 달리 개편안에 찬성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보자. 자, B당 보자. B당 같은 경우는 지금 80석 얻었는데 개편안에는 70석 얻었네. 반대하겠지. A당 같은 경우는 찬성하겠죠. 60에서 70으로 갔으니까 개편안으로 하자 하겠지. 근데 B당 같은 경우는 80에서 70석 얻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5번 볼게요. 자, 개편안의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D당은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D당은 C당과 달리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죠. 0이죠. 끝. 문제는 정답은 5번입니다. 그죠? 너무 쉬웠어요. 그죠? 자, 칠판 한번 지우고 갈게요. 자, 13번 볼게요. 자, 갑은 상해죄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은 후에 기소가 됐대요. 기소되고 1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고요. 2심 법원은 항소했네요. 갑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답니다. 그 다음에 3심 법원은 2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대요.
그죠? 3심법원이. 그러니까 3심법원에서 대법원에서 2심법원의 판결을 인정했다, 확정했다, 그대로 간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다시 해라라고 파기환송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럼 네 번째 재판을 2심법원에서 열게 됩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자, 기억 이전에 구속수사 이전에 구속적부심사제도가 활용됐을 것이다. 구속적부심사제도는 구속됐는데 다시 좀 빼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라고 판사한테 요청하는 건데, 근데 구속이 되고 나서 해야죠. 그죠? 구속 전에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전이 아니라 기억 이후에, 그리고 기소 전에 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소 전, 그 다음에 구속 이후 라고 하면 되겠죠. 자, 2번. 자, 니은으로 인해, 니은 어디니? 기소로 인해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되는 거죠. 그죠? 2번이 정답이네요. 기소 이후에 이제 피고인의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디귿은 유예기간 동안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이건 선고유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행유예는 아니죠. 자, 4번. 니을은 2심법원은 갑에게 정역이 부과되지 않는 자유형을 선고했다. 징역은 정역, 노역, 강제 노역을 말하는 겁니다. 징역은 노역을 부과합니다. 정역이 부과되지 않는 자유형은 금고형입니다. 금고형. 5번. 자, 미음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갑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판결이 확정됐다면 징역이 1년은 확정됐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분은 뭐 유죄란 말인데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죠. 억울하면, 억울하게 누명을 썼더라든가, 그죠? 무죄를 풀려난, 무죄가 확정이 된다면 판결로서, 그러면 그때 형사보상을 청구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자, 갑과 을은 혼인 후에 A를 낳고 살았으나 갑이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 협의상 이혼을 했답니다. 이쪽 협의상 이혼했네요. 자, 병과 정은 혼인 후에 B를 낳고 살았으나 정이 이번에 부정한 행위를 해서 병의 청구로 재판상 이혼을 했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을은 갑과 달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달리가 틀렸죠? 유책 배우자도 재산 분할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다 가능합니다. 2번. 자, 병은 이혼의 책임이 있는 정을 상대로, 유책 배우자죠?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여기서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그 위자료를 말합니다. 위자료. 이거는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번도 맞네요. 2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병과 정은, 병정은 갑을과 달리 이혼 숙려기간을 거쳤을 것이다. 숙려기간은 협의상 이혼 때 거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라는 것을 거치게 되죠. 조정. 자, 4번. 자, A에 대한 양육권을 을이 갖기로 한 경우 갑은 A에 대한 면접교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도 면접교섭권 가질 수 있어요. 5번. 이것도 친권, 이혼했다고 해가지고 친권이 상실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17번 볼게요. 17번도 개념만 제대로 된 학생이었다면 그냥 쉽게 풀었던 학생들이 있었겠죠? 자, 범죄가 성립하여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A, B, C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갑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면 B가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라고 했으니까 B는 위법성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을의 행위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한 강요행위라면 C가 조각된다. C는 책임이겠네요. 그러면 A는 바로 구성요건이구나 라고 알 수 있죠. 1번 볼게요. 자, A는 구성요건, B는 책임 아니다. B는 위법성이죠. 2번. 자,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C가 조각되는 사유입니다. 책임 조각 사유죠. 심신상실자 행위는요. 자, 그 다음에 3번. 정당행위, 긴급피난은 C가 아니라 비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4번. 12세인자가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라면 C가 조각이 되죠. 왜? 형사 미성년자잖아요. 그죠? 하지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자, 5번. 자, 16세인자가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라여
A, B, C의 모든 요건이 모두 갖추었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죠. 16세도 소년범이기 때문에 보호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자, 세모 회사 갑은 수시로 근무자를 이탈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대요. 다음은 갑이 부당해고 아니냐? 응? 라는 구제를 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 중 일부다 했는데 원고가 갑이네요. 그런데 피고가 보니까 중노위장이에요. 아! 이것만 봤을 때 행정소송 같구나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갑이요. 이거 부당해고 아니에요. 수시로 근무자를 이탈했지만, 근무 태도가 불성실했지만, 이거 부당해고 아니에요. 라고 해가지고, 어디다 신청을 했냐? 진호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죠? 진호위에 신청을 했고, 중노위에 신청을 했는데, 이 중노위의 신청에 불복해가지고, 어디다가 법원에 신청을 한 겁니다. 어디 법원이겠냐면 당연히 행정법원이겠죠? 그죠? 행정법원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이 중노위의 결정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싸우게 되는데 이 사용자의 편을 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직도 억울한 거지. 그러니까 근로자가 억울한 거니까 이 법원에다가 신청을 한 겁니다. 행정소송 간 거예요. 알겠죠? 소를 제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원고는 당연히 누구겠니? 근로자가 되겠죠? 원고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고는 당연히 누가 되겠니? 피고는 중노위장이 되는 겁니다. 중노위장의 결정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라는, 알겠죠? 그래서 피고는 중노위장이고요. 원고는 근로자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바로 이렇게 됐었구나 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죠? 중노위장의 결정을 다시 한번 판단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 중노위장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소 소송입니다. 그죠? 자, 기억. 세무 회사가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아니죠. 법원에다 한 겁니다. 그죠? 기억 아니고요. 니은. 자, 중노위는 기억을 정당한 해고로 보았죠. 그죠? 정당한 해고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내렸겠죠? 이거 맞고요. 자, 이거 법원은 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보았다. 이것도 맞네요. 그죠? 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 갑은 이렇게 진호위에다가 구제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요. 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또는 민사소송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죠. 그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이 해설 강의에서 모든 개념을 다 설명해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20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죠? 자, 봅시다. 수행평가 과제인데요. 옳으면 예, 틀리면 아니요를 쓰고요. 옳은 답을 쓰면 1점, 틀리면 빵점이랍니다. 자, A와 B는 혼인신고를 했고요. 혼인신고를 하고 C를 낳았답니다. 자, A의 친구인 D의 자녀 E를요, 친양자로 입양했대요. 그러면 A, B의 자녀가 되겠죠, 친양자 E가. 그죠? 그럼 여기는 완전 이제 단절되겠죠, 친양자 입양이니까요. 완전 됩니다, 친모와는. 자, 그 다음에 A는 교통사고로 죽었는데요. 사망 당시 14억 원의 재산을 남겼고요. 유언 남기지 않았답니다. 자, 보자. 법정 상속액은 B가 C보다 2억이 더 많답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천천히 한번 해보자. 일단 법정 상속자는 C, E, B가 되겠죠. 1대 1.5로 봤습니다. 14억. 그럼 전체 3.5분의 1을 받고 여기는 3.5분의 1.5를 봤는데 우리 소수점 싫으니까요. 7분의 3.5 곱하기 2. 7분의 2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를 받니? C는 4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2도 똑같이 4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B는 6억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2억이 더 받네요. 그러니까 여기 얘는 무조건 맞겠죠. 그죠? 무조건 맞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은 1점 확보.
일정 확보. 자, 친양자 입양으로 인해서 D와 E의 친자 관계는 종료됩니다. 완전 끝나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얘가 들어가면 1점, 아니오가 들어가면 0점이라고 확실히 알 수 있고요. 나는 아직 안 나왔고요. 자, AB와 C의 친자 관계들 인지 절차를 거쳐서 형성됐다고 할 수가 없겠죠. 인지 절차는 혼외자에서 내 자식이요 라고 아빠가 이렇게 인지 청구한 걸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혼인신고를 하고 C를 낳았기 때문에 인지 절차를 거쳐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0점은 무조건입니다. 그죠? 0점은 무조건이요. 그래서 총 최대 4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가 여기 네 번째가 무조건 0점이기 때문에 최대 3점까지밖에 받을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1번 선지는 틀렸죠? 다에 4점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다에 3점이 들어간다면 이 총점이 만약에 3점이라면요. 자, 가에 아니오가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봐보자. 친자관계는 종료된다. 이거 맞는 거잖아. 아까 D와 E 친자관계 종료 아니오가 들어가면 2점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아니오가 들어갈 수가 없죠. 여기는 무조건 얘가 나와야 되고 여기도 맞는 내용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틀렸죠? 틀렸고요. 10번.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다에 또 3점이 들어간다면 나 여기죠? 맞는 게 나와야 됩니다. C와 E의 법정 상속액은 같다. C와 E의 법정 상속액은 같잖아요. 4억 같죠? 같다가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없다라고 나와 있죠. 맞는 질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3점이 되려면요. 자, 4번 볼게요. 자, 다에 3점이 들어가면 나의 맞는 게 나와야겠죠. 친양자 입양에도 불구하고 E는 D의 성과 번호를 유지하지 않죠. 들어갈 수 있다가 아니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야 맞겠죠. 당연한 거죠. 그죠? 완전 성과번호 유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 성과번호 유지하는 거 일반 입양을 말하는 겁니다. 친양자가 아닌 입양을 말하는 거예요. 자, 5번. 가에 얘가 들어가고, 그럼 여기도 이제 일정 확보네요. 가에 만약 얘가 들어간다면요. 들어간다면요. 일정 확보죠. 자, 그러면 그리고 다에 2점이 들어간다면 다에 2점이라면 첫 번째 질문이 일정 확보, 두 번째 질문에 일정 확보, 네 번째 질문 0점 확보니까 여기는 틀린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 지문이 얘가 틀려야 돼요. 알겠죠? 아니오가 맞는 거에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자, 나의 A의 사망으로 B와 E의 친자관계 무슨 상관이야? 왜 A가 죽었다고 가지고 입양했는데 B와 E의 친자관계가 종료된다가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죠. 틀린 선지니까 얘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린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0점, 그래서 2점 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3모 보느라 고생했고요. 선생님, 선생님이 이제 인스타 DM으로 이제 질문을 많이 왔어요. 3모 끝나고 엄청 많이 왔는데, 이제, 선생님 뭐 잘 봤다는 학생들도 있고, 만점 받았던 학생들도 있고, 선생님 뭐 개념을 완강을 안 해가지고 좀 몇 개 틀렸어요. 이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선생님, 저 3강까지 들었는데 5등급 나왔어요. 개념 3강까지 들었는데 5등급 나왔대. 이거 계속 해야 되는가 봐. 3강까지 나왔으면 한 2문제밖에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좀 이렇게 인강 런칭하고 나서 이런 질문을 받을 좀 이상한 질문도 좀 많이 봤어요. 당연한 거죠. 그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념 알겠죠? 개념 그리고 기출 문제 꼭 풀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이 사탐은요 다른 과목과 다르게 개념과 기출에서 더 중요도가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저는 오히려 기출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자, 보느라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